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국내에서 봐야 될 개별 이슈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봐야 될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간추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워낙에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던 뉴욕 증시라 그런지 차익을 좀 맞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개장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핵심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이 또 나스닥이 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들 중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고요. 굉장히 좋아 보였던 종목, 전날 좋아 보였던 종목,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음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주 발생하죠.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TSMC가 상승을 했죠. 긍정적인 실적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TSMC 호실적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알았다는 표현이 장 시작 전에 국내 장이 먼저 반영을 했죠. 그래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가 21만 원이고요. 20만 원 넘어갔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TSMC 상승이 미국 시장은 이제 어제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정규장에서는 어제 반영이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TSMC 상승을 했고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반도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쉽지 않죠. 국내 시장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도리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다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전거래일에 미국 시장 보면 테슬라가 급등했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다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좋았고요. 국내에서 어제 반도체도 좋았는데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급등했는데 2차 전지도 좋았죠.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급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소폭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좀 하락했지만 그 외에 전기차 업체들은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테슬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또 차익 실현 매물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제는 좋았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527포인트죠. 2,500선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2,500선을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장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2,400에서 2,500에서도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자꾸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제 외국인이 6천억 넘게 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상방을 상당히 좀 높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도 하락을 했죠.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진다. 애플도 사실은 중국에서 뭔가 점유율을 지키면서 버티기가 만만치 않죠. 사실 이 한 10년 전을 거슬러 보면 애플과 삼성이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고 둘 다 최상위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휴대폰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애플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어제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도 굉장히 좋다? 아직 모르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시장 오늘 어제만큼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급등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어제 좀 더 강했죠. 헬스케어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헬스케어주들이 한번 도화선이 됐었죠.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틀 정도 차익 실현 매물 한번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 헬스케어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어제는 나왔기 때문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좀 더 좋지만 이 모멘텀이 없더라도 헬스케어는
포트 안에는 항상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 추세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뭐 안 하겠다, 아니면 한 번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헬스케어 종목들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2월에는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 같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유동성은 좀 늘어난다. 그러면 헬스케어 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TSMC 좋아서 반도체 좋았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좋았고, 그리고 건설과 증권도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을 했는데 금리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국내에서 3번 정도 할 가능성을 매우 좀 높게 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유동성이 늘어난다. 헬스케어, 건설, 증권 좋게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화장품도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했죠. 특히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주들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 근데 이 섹터별로 좀 종잡기가 힘들죠. 추세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대응하기에,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만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좋은 편이죠. 그러면 매매 잘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추세가 없는 섹터나 종목들 매매 잘못하면 수익률이 더 악화되는데, 이 실적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는 게 매매 전략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도 차액, 그리고 국내에서도 차익 가능성, 숨고르기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까다로운 시장 쪽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변동성이 적은 섹터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NK 금융지주를 또 이번 주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당일날 굉장히 강세를 띄었었거든요.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대형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투자 심리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밸류 배당으로도 연결을 해주셨었는데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은행주들, 사실 BNK 금융지주 이 전 고점이 11,900원입니다. 여기서 매물은 좀 받겠지만요. 지금 국내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담아서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고 뭐 한 3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 내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물론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은 좀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하다가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밸류업 관심은 사실 작년에 한번 꺾였었죠. 12월에 꺾였었지만 금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더해야 되는 것도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정하셨습니까? 네, 태양광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태양광 이제 좀 올라간다, 반등한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볼까요? 네, 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1번 키워드가 관세였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 중국 관련주, 그리고 뭐 관세가 많이 부과될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관세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근데 이 관세 다음에 붙는 건, 관세가 붙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게 아니라 한국도 붙겠죠. 근데 관세, 그러면 중국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의 가장 크게 대중국 관련해서 규제 가능성이 매우 좀 높죠. 그런데 이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중국에서 덜 들어오는 거 한국에서 좀 더 좋은 제품들로 좋은 가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들어갔을 때에는 가격을 우선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품질보다는 가격 전략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 경쟁이 안 된다라면은 안 팔리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 조선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이 가격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가 선종들, 그러니까 적정하는 선종들 이제는 마무리하는 국면이지만 이런 선종들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태양광은 더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규제한다,
한국에서는 북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태양광 모듈 공급 과잉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수요가 올해 50기가와트 정도 전망을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 모듈 생산하는 능력은 25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만 생산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서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런데 중국이 이 시장을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셀 업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죠.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전력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 레포트에서 이제는 전력이 포커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산을 할지, 어떻게 전력을 조달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전력이 많이 올라간다. 국내 시장도 정부의 정책과 관련 없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원전으로 계속 당겨오기 쉽지 않죠. 화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태양광이 가장 좋은 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고성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기가 여기에서 많이 쓴다. 이 천연가스 올라가면 다른 이 화석연료들 가격 다 같이 올라가죠. 전기 생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좀 된다.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가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거의 두 가지죠. OCI 홀딩스냐 하나솔루션이냐. 근데 저는 북미 쪽에 미국의 태양광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쪽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화학 쪽은 부진합니다만 주가는 무언가의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 크게 상승을 하죠. 하나솔루션의 모멘텀은 미국 태양광 시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간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합니다. 2023년 고점 기준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하나솔루션이 어제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121선 아래까지 거의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2만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매물 조금 소화할 것 같아요. 많이는 소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갔고요. 15,000원까지 바닥 찍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도 더 났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을 22년도로 확장하면 거의 7만 원이었고요. 23년도로 확장하면 6만 원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무엇보다도 국내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기관이 이제는 반등에 대한 포커스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과 관련된 또 다른 이제 2차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어디인가요? 유통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시간에 유통 그러면서 편의점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유통 중에서 백화점과 면세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쪽과 관련해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지켜볼까요? 유통이 어려웠어요. 편의점도 어려웠다가 상위 2개 업체로 재편이 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통도 백화점 3사, 면세점 3사가 있는데요. 다 어려웠어요. 백화점도 어렵고 면세점이 어려운데 특히 면세점이 더 어려웠습니다. 백화점 실적 보면 백화점 3사의 4분기 합산 영업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소폭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면세점 3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영업 적자가 한 900억 가까이 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년도에도 한 400억 가까운 적자가 좀 났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는, 영업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이 면세점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공항 임차료도 올라가고요. 중국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에 있어서는 면세품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국내에서 나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메리트를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수요 부진은 좀 지속이 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좀 덜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 쪽에서 공항의 정상 매장 운영 면접 증가에 따라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 신라와 신세계의 공항 임차료 약 100억 정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면세점은 아직 중국 소비 부양책에 대한 온기도 덜 왔고요. 임차료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진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백화점 놓고 봤을 때에는 백화점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백화점과 면세점도 유통이죠. 유통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느냐? 사실 경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뭔가 국내에서 많이 짓고 부시고 이런 거 별로 없죠, 요즘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점, 금리를 좀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75bp 이상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좀 풀린다,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좀 이 소비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보다도 백화점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층에 백화점 1층 가면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죠. 이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앞으로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사실 24년도까지 명품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VMH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 가격이 인상이 된다? 그럼 백화점 매출도 올라가는 긍정적인, 피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긍정적인 이 상황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됐죠.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따른 소비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다 적용은 될 텐데 면세점보다도 백화점에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면세점이 부진한 이유가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늦어졌고 이 경기 부양책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면세점이 회복이 좀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객이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 늘어나는 시기가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늘어난다라는 점, 늘어날 때는 이 면세점도 그렇고요, 중국 백화점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고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는 따이공이 많이 들어왔을 때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자 수가 얼마만큼 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유통, 백화점과 면세점 같이 좀 잘 보시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멘텀으로 좀 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백화점이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좋은 백화점이죠. 근데 최상위에 있는 1등 백화점에는 좀 못 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1등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외형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 유통업종 중에서 현대백화점 가장 큰 폭으로 이익단이 올라가는 그런 백화점이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겹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표 주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5만 원에서 매물벽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좀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에서 매물대는 좀 받아야 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들이 거의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있는 의미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떠한 종목인지 목표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중국이 25년도는 사실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고생했었던 종목들 대부분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이 살아난다.
게임, 엔터, 화장품,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공업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다. 중국의 많은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이 아모레퍼시픽처럼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중국 턴어라운드 그리고 북미, 미국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해외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0만 원 아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투신, 보험까지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랑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121선 부근까지 얼추 왔어요. 여기서 매물 많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사실 좀 긴 호흡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25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중국은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목표 주가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서 태양광으로 갑니다. 한화솔루션. 미국의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 쪽에서 현대백화점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55,000원, 그리고 입국자 수, 이게 키워드가 되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되겠는데요.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두 나라에서의 수출 기대감을 보자는 관점입니다. 중장기 15만 원입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